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머신러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첫 번째, 머신러닝이란, 두 번째, 머신러닝의 작동 방식, 세 번째, 머신러닝의 세 가지 유형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해 소개하고, 네 번째, 일상생활 머신러닝의 적용 예시,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의 윤리적 과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한 학습 목표로는 머신러닝과 AI의 상관관계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머신러닝의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 이해한다. 머신러닝의 사용 사례를 알고 적용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1959년 아서 사무엘은 머신러닝을 컴퓨터의 명시적인 프로그램 없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연구 분야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사람과 같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도록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신러닝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하위 집합 중 한 분야입니다. 머신러닝은 인간 뇌의 뉴런을 기반으로 모델링된 네트워크인 신경망과 여러 신경망 레이어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딥러닝을 포함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AI가 머신러닝은 아닌 것입니다. 머신러닝의 예로 음성을 인식해 스마트폰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이미지 인식을 통해 얼굴이나 사물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머신러닝의 작동 방식입니다. 머신러닝은 다양한 알고리즘 기법을 적용해서 여러 유형의 머신러닝 모델을 구성합니다. 사용 중인 데이터세트와 원하는 결과에 따라 각 모델 내에서 하나 이상의 알고리즘 기법을 적용합니다. 머신러닝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 문장은 어떤 뜻일까요? 인간학습과 기계학습을 비교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문제를 풀 때 문제와 정답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닌 문제의 풀이법을 익혀 최종적인 시험에 응용해내는 것처럼 컴퓨터도 데이터를 통해 알맞은 알고리즘을 찾아내 알고리즘이 담긴 모델을 미래 예측으로 응용합니다. 다음은 머신러닝의 유형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이란 입력값이 주어지면 입력값에 대한 라벨을 주어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벨이란 데이터에 표시해둔 답을 뜻합니다. 지도학습의 원리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풉니다. 두 번째, 정답과 오답에 대한 판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 정답을 판정받았을 때 이 방법을 분석해 이해도를 높이는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은 인풋 데이터로 주고 이 사진을 고양이라고 라벨해 줍니다. 그럼 모델은 고양이 사진을 보면 고양이라고 정답을 출력합니다. 이런 지도학습의 종류로는 분류와 회귀가 있습니다. 분류는 기준에 따라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구분하는 것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정해진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회귀는 특정 데이터에 대한 수치를 예측하는 것으로 어떤 데이터들의 특징을 기준으로 연속된 값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분류와 회귀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회귀에서 분류의 그래프는 학습 데이터의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최적의 선인 회귀선을 찾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회귀선의 위와 아래로 구분됩니다. 이 분류를 위해 찾은 최적의 선을 선형회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이란 정답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비슷한 특징끼리 분식화시키는 것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문제를 풉니다. 두 번째, 정보들 간의 연관성을 찾습니다. 세 번째, 연관성을 파악한 후에 정보를 간단하게 분류하는 학습을 합니다. 사진처럼 입력 데이터만 주어지고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의 패턴이나 구조를 찾아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비주도 학습의 종류로는 군집화, 시각화, 차원 축소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군집화입니다. 군집화는 데이터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군집화 알고리즘으로는 K-민즈 알고리즘, PCA 주성분 분석, 밀도 측정 등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유형 중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변화하는 환경을 관찰하며 실패 또는 보상을 통해 학습합니다.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학습하며 최적의 가중치와 편향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정답을 보상으로 인식하고 오답을 실패로 인식해 보상을 최대화하고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며 반복적인 시행착오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익힙니다. 광화학습의 예로 알파고가 있습니다. 초기 알파고는 많은 사람들의 바둑 지식을 초기 데이터로 학습해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술을 발전시켜 사람의 지식을 참조하지 않고 두 개의 머신 행위자가 서로 대국을 하며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 머신러닝 모델은 바둑, 체스, 일본 장기 등에서 인간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머신러닝의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리밍 플랫폼의 추천입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용자가 시청한 내용을 분석해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 예측 앱입니다. 구글 지도나 카카오 내비, 네이버 지도 등의 앱은 현재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빠른 경로는 무엇인지, 가장 차량이 많은 곳은 어디인지 등 사람들에게 편리한 경로를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속의 친구 추천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전화번호부, 위치, 친구, 관심사, 나이 등을 분석해 사용자가 알만한 사람 목록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얼굴 인식입니다. 머신러닝은 생체 인식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비교하며 사람을 식별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포츠 시계입니다.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고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며 진행 상황이나 휴식 시간 등의 요소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머신러닝은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머신러닝은 윤리적 과제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감시입니다. 머신러닝은 사용자의 브라우징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인터넷 감시와 같은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프라이버시 운동가들은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해 얼굴을 인식하는 것과 사람을 감시하는 것이 윤리적 문제가 없는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투명성입니다. 아직 AI는 적절한 규제와 국제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AI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군가 우리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기업은 검색 습관부터 사용자의 위치까지 사용자들의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합니다. 기업들은 이런 정보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린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누가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머신러닝의 윤리적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